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사입이고. 임중이 도원하기. 맡은 바 임무가 무겁고요. 갈 길이 멀기.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버텨. 존버하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는다고 해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됐고요. 아무리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년이 되면 의뢰 지난달을 반성하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굉장히 건건한 신년을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우리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자님의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곁에 두고 보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공자는요, 논어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군자답게 산다는 건 결국 사람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아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자세하게 아주 곡진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까지 들어주면서 그것을 연마하는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는 게 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어, 특히 아류 논어를 하셔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2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로 여기면 좋을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백편이고요. 태백편 7번째 이야기입니다. 증자가 나오는데요. 증자는요, 공자의 수제자죠. 결국 공자의 뜻을 전수한 거는 증자였어요. 또 다른 수제자인 아내는 요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증자가 공자의 뜻을 전수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공자의 뜻이 뭐예요? 결국 문인데요. 이 문을 다음 세대로 이전해 준 거는 결국은 증자였다는 거죠. 공자의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증자가 하는 말은요, 굉장히 공자와 유사해요. 자, 증자가 말합니다. 사, 불가입을 홍의. 이거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사라는 거는 결국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홍하고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홍은요, 우리가 홍익 인간할 때 홍자예요. 그러니까 넓을 홍자예요. 넓고 크고 넓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는 뭡니까? 이거는 굳세다라는 뜻이에요. 굳세다.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 때는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벌레는 필요 없고요. 이런 게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크고 넓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굳세야 된다는 거예요. 홍하고 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임중이 도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맡은 바 임무가 무겁고요, 그리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왜 임무가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인, 이위, 기임. 인을 그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역중호, 참으로 무거운 것이고, 우리가 왜 살아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공자는 인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이 뭐라고 했어요? 애인이라고 했잖아요. 애인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예요. 이유이기도 하고. 인의 내용은 애인이라는 거죠. 근데 애인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무턱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애인이라는 말은요, 나를 사랑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사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무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 후이는 뭐예요? 죽은 후에야 끝난다. 뭐가? 이 임무가 애인을 한다는 거. 인을 실행한다는 이 임무가, 내 인생의 임무가 내가 죽고 나서야 끝이 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여원호, 정말로 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임중이 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임중도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중도원이에요. 임무가 무겁고요,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이 멀다. 죽은 다음에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 임무가. 우리가 여러분
퇴직한다고 해서 내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나의 임무는요, 내가 퇴직을 했건 안 했건 계속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길이 멀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가 힘들면 그만 가야지, 다른 길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홍하고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센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덕한 모습이에요. 지덕한 모습이 이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역사적으로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여러분, 논어는요, 사리에 맞게 현실을 볼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책 중에서 오직 논어만이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중도원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물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홍하고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홍의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임중도원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홍하고 의한 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바로 논어가 이걸 길러준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임중도원을 좌우명으로 삼은 사람은요, 일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곧 인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좌우명이 임중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의 등소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요, 처갓집이요, 고통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태종이잖아요. 태종이 하거든요, 그런 일을. 근데 여러분, 그 처갓집도요, 왕한테는요 참 굉장히 필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태종이 세종대왕의 처갓집을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은 막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왜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임중도원한 자세로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종묘사직을, 조선의 종묘사직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종대왕이 평탄하게 왕권을 유지하고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 그런 배경을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022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논어의 이 구절, 임중도원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홍하고 의한 자질을 기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대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저의 새해 계획을 말씀드려보자면 2022년에는 아류 논어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는 변호사 사무실도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변호사님들을 영입했고, 논어적인 사고와 논어적인 말과 행동, 그러니까 논어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삶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찍고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이렇게 힘들 때, 제가 논어를 알기 전에는 그냥 참고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버틴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논어를 알고 나서는요, 이게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이걸 왜 인내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이걸 인내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임중도원이라는 말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냥 버텨, 존버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임중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류 논어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고의 힘을 길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무언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혼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그만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는요, 그 짐 있잖아요. 인이라는 거. 인이라는 걸 실천하는 그 인생의 짐은요,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는다고 해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짐을 맨 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가 죽어야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앉아서 쉬었다 갈 수는 있지만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아르노노에서 찾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인생이 길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만화책입니다. 이 대망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언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욕망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 유훈, 임중도원이란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전국시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책을 제가 추천드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13권으로 되어진 만화책인데요. 이걸 읽으면 이해가 되게 쉽게 될 수 있어요. 자, 유훈입니다. 유훈.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여기 이 부분이죠.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왜 무겁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인을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요, 나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말은 뭐예요? 인이란 말이에요. 인. 그리고 인은 무엇이다? 애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최정상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이 무거운 거예요. 임중이고요. 도원. 길은 멀다. 왜 멀다? 죽어야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런 좋은 말들은 되게 많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책은담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실패한 경우에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고전들은요, 여러분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일이관지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게 영웅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이런 거, 인부지불온이라고 표현하죠, 공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속에서조차 서운해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 제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각자의 삶의 방향을 잡아서 그곳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메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